경륜의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특성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성급은 뭐 쉬운 편성도 있는 것 같고 14경주, 15경주는 좀 생각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뭐 까다로운 건 14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특성급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면 특성급 13경주입니다. 이번 편에서 성낙송이 과연 부진 만에 나갈 수 있느냐, 최근 들어서 파이팅 넘치는 경주년 펼쳐나가고 있는 이태호가 성낙송까지 꺾어내면서 최근 상승세 유지할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존심 대결 펼쳐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성낙송은 좀 편성이 강하면 소극적인 경주년 펼쳐나가고 있어요. 반면 이태호는 편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승부욕을 발휘나가고 있어요. 지난 부산 대상경주 때도 빼앗는 데 성공하면서 2차권까지 올라온 상금까지 두둑히 챙겨 나갔었던 이태호, 저는 이태호의 상승세 쪽에 우선의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 두 선수가 붙어 타면요 복승은 쉽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면 특성급 14경주입니다.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의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서로 머리 치려고 하고 있는, 서로 우승 욕심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편성 자체가 쉽지만 않을 것 같습니다. 배당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둬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포팀 선수들입니다. 김태범과 윤현고, 김민호가 연합 펼쳐 나간다면 유리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김태범의 시속감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윤현고 달고 때려도 충분히 김포팀 완승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황준하가 힘을 쓰면 김태범이 몰가서 짧겠다는 경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황준하가 총청권 선수들의 도움을 받게 된다면 충분히 힘으로도 버텨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이 최대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성급 14경주는 배당 가능성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15경주가 쉽게 끝나면 인천하고 정한을 여기에 박영범의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김태범의 시속감이 김범수의 시속감이 원체 좋기 때문에 김범수가 때리고 인천하고 정한을이 승부거리 서로 조절해 나가려고 하게 된다면 김범수 힘으로도 버텨낼 수 있다, 변수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인천과 정한을 박영범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SS에서 내려온 정한을 요즘 들어서 선행감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반면 인천은 SS 승급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정한을보다는 인천이 경주간 면에서는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타협 가능성이 먼저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광명 특성급 16경주입니다. 62연승 도전하고 있는 임채빈, 그야말로 절정의 기량 발휘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편성도 계속해서 잘 받고 있기 때문에 임채빈의 연승 행진은 언제까지 이어질지 최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성도 쉬워요. 정종교가 힘으로 버텨내고 임채빈이 몰가서 짧겠다는 직전 경주처럼 지켜주는 작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황승호가 임채빈의 뒤를 바짝 물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정종교가 앞선에서 딱히 시속감 좋은 선수가 없기 때문에 승부거리가 길어진다면 아무래도 황승호가 임채빈의 뒤를 막해 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특성급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특성급 1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이태호 그야말로 일취월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 부산 대상경주 때도 임채빈의 뒤를 빼앗았습니다. 빼앗는데 성공하면서 2차권까지 올라온 모습을 보여줬어요. 대상경주 준우승까지 하면서 득점도 많이 높아졌죠. 상금도 두둑하니 챙겨나갔습니다. 그야말로 순발력만 놓고 본다면 지금 상황에서 최고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이태호가 과연 성낙송까지 꺾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반면 성낙송은 편성이 빡빡하면 오히려 소극적으로 경주전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낙송도 좀 비파업 선수들과 많이 경주를 펼쳐 나가다 보니까 성낙송 그냥 막해 만족하면서 후미권에서 그냥 끝났었던 경주가 상당히 많았었죠. 반대로 이태호는 들이댔어요. 들이대면서 2, 3차권 끊어낸 모습을 보여줬어요. 물론 상대 정적만 놓고 본다면 성낙송이 월등합니다.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태호의 파죽 지세 성낙송이 꺾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일단 두 선수가 붙었다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물론 신사와 상남으로 나눠지긴 했습니다만, 팀을 떠나서 전략적인 협공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4번하고 7번이 붙었다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7번이 취입하느냐 4번이 버텨내느냐 관건인 것 같은데, 전 4번의 기세 쪽에 우선의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성낙송이 자존심이 걸린 경주이긴 합니다만, 이태호의 저력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후다닥 순발력만큼은 이태호가 최선인 것 같습니다. 일단
복승이 한 방일 것 같아요. 복승은 아무래도 1.1배 잘 나와야 한 1.2배 정도까지 높아질 것 같은데 1.1배 안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복승은 뭐 한방성 견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쌍의 머리는 전 이태호 쪽에 좀 더 우선의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두 선수가 붙었다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4번, 7번 쌍복 경주권이 매우 기대가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요, 아무래도 김민철이 힘을 쓰고 이태호가 몰고 가거나 성낙승이 몰고 가는 작전으로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1번, 7번, 4번이나 1번, 4번, 7번으로 경주가 흘러가게 된다면 김민철의 선행감 여부에 따라 7번하고 4번이 짧게 취입해 나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뭐 맞대결이라고 한다면야 4번, 1번이 가능할 것 같고 7번과 1번 정도는 충분히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전 김민철 머리로 공략해 드렸어요. 뭐 그 방송에서는 김민철과 묶었었던 선수가 동반 입상하지 못했습니다만 현장에서 음성을 좀 바꿨어요. 김민철과 김영무의 동반 입상 권해드려서 좋은 배당 안겨드렸었는데, 일단 뭐 김민철의 컨디션이나 몸 상태가 확실하게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버텨낼 수 있기 때문에 차선책이라 한다면 4일하고 7일 경주권은 공략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4번, 7번 쌍복 경주권이 단연 돋보인다 말씀드리면서 4번, 7번, 1번, 3번 경주권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4번, 7번, 5번 3복승 경주권 두 차권 안에서 해답 나올 가능성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민철의 버티기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득점은 김원정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김원정 기껏 해봐야 마크 추입밖에 안 되죠. 더군다나 이번 편성이 팀 대결로 양분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평팀 선수들 뭉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포팀 선수들도 3명이 출전하고 있어요. 여기에 황준하가 출전하고 있는데 과연 충청권과 협공 펼쳐 나갈 것이냐, 황준하가 김포팀과 협공을 펼쳐 나갈 것이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김원정이 득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지는 않고 또 마크 취평 의정도가 높다 보니까 김원정이 인정받을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김태범 요즘 들어서 선행감 상당히 좋습니다. 잡고 때리면 1호 경주는 버텨내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김민호가 끌고 가고 김태범, 윤영구 순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이번 편성 2번과 4번 김포팀 완승으로도 충분히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2번, 4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하시되 복까지 함께 염두에 달라는 말씀. 이런 편성이 복을 노려보면 배당이 괜찮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2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쪽, 2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쪽 단연 돋보인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황준하가 때리고 2번이 몰고 와서 취입해 나간 작전 가능하죠. 2번하고 5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원정이 아무래도 김태범의 뒤를 바로 마크해 나가기도 어려울 것 같고, 황준하 입장에서는 김원정 앞에서 힘을 쓰기보다는 김태범, 김포팀 앞선에서 힘을 쓰려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 2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쪽 김포 완승, 2번하고 5번 차선으로 2번하고 5번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사와 2호 경주권 두 차권 2번과 4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김포하고 월평 싸우게 된다면 오히려 경주에 자유롭게 경주를 이끌어 나갈 선수는 황준하입니다. 황준의 뒤를 김원정이 못 막혀 나가는, 아무래도 따먹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5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5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황준하고 윤영구가 동기생들이에요. 22기 동기생입니다. 5번이 때리고 4번이 따라 나서는 5번과 4번 정도는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선수가 91년생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근데 웃긴 게, 재밌는 게, 윤영구는 2월생입니다. 학교를 일찍 들어갔어요. 황준하는 3월생입니다. 학교를 일찍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 살 터울이 된, 1개월 차이로 한 살 터울이 된 두 선수, 아무래도 전략적인 협공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5번하고 4번 정도는 함께 양분해서 노려보고 싶다는 점에서 5, 6하고 5사 양분해서 공략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개적으로 뭐 김태범이 1호 경주 때는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때리고 버텨내기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2사 먼저 2호를 차선으로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SS로에서 일반급으로 내려간 인천, 오히려 일반에서 SS급으로 올라간 인천의 자존심
대결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박용범이 후미권 막혀 나갈 것 같고 김범수하고 김용구가 힘을 쓰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래저래 뭐 김범수가 때리긴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한을이 반바퀴 인치환이 반바퀴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결국 정한을 인치환 박용범 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인치환이 정한을을 달고 박용범을 후미다 두는 경준형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한을도 예전에 정한을이 아닌 것 같아요. 뭐 죽쓰던 정한을이 아니라 조금 요즘 들어서 타이밍 잡으면 10초대 후반까지 끌어내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2%가 많이 부족해요. 직선에서 예전에는 끝까지 밀어붙이면서 종속이 유지가 됐는데 지금은 끝까지 유지해 나가다가 직선에서 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잡히거나 좀 넘어서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정한을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인치환 SS 무지 바지 빨간 바지 입고 나서는 오히려 더 기세가 넘치는 기세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2번과 3번의 동반 입상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까지 함께 염두하시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편성이 복승 배당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정한을보다는 인치환의 선정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복승 중심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뭐 인치환도 그렇고 정한을도 그렇고 뭐 자존심 대결을 펼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래저래 젖히고 직선에서 취입 대결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재미 볼 수 있는 선수는 박용범밖에 없는 것 같아요. 2번하고 6번이라든지 3번하고 6번 정도는 차선으로 공략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제 중심은 아무래도 2번과 3번 동반 입장 쪽이 단연 돋보인다 말씀드리면서 2번, 3번, 6번이 경제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2번, 3번, 6번, 3번 경주권 쪽에 2번, 3번, 6번, 3번 경주권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범수가 때려서 2번하고 3번이 짧게 가져간다면 박용범이 늦춤 나설 가능성 배제할 수 없죠. 2번, 3번, 7번은 3복승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2번, 3번, 6번 빨래줄 경주 3복승 한 방으로도 끝날 가능성 높다 말씀드리면서 정한을하고 인천의 맞대결인 것 같은데 정한을보다는 인천이 좀 더 낫다는 점 하지만 쌍승보다는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 복승 배당 끝까지 주시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6경주입니다. 62연승이라는 대기록 달성 도전하고 있는 임채빈 편성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낙차 사고만 피한다면 임채빈 월등할 것 같습니다. 딱히 임채빈에게 들이댈 만한 선수도 없어요. 낙차 사고 발생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임채빈의 62연승은 무난하게 달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직접 힘을 쓰느냐 아니면 힘을 쓰는 선수 몰고 갈 것이냐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딱히 주도로 발에 나갈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직전 회차처럼 정영교가 때리고 임채빈이 막혀 나가고 그 뒤를 7번 황승호가 따라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뒤를 조용하니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정종교의 선행감 여부에 따라서 임채빈의 작전 달라지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62연승 도전이기 때문에 정종교를 지켜주기보다는 뒤를 더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직선에서 좀 크게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크게 나선다면 황승호가 따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1번하고 7번이 경주의 중심이라는 점 1번하고 7번 동반 입상 단연 돋보인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종교의 선행감이 좋다면 원체 동반 입상 경험이 많아요. 결승전에서도 동반 입상했었던 경험 갖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1번과 2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7번 쪽에 2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임채빈이 강축이기 때문에 7번하고 2번 배당은 고만고만 할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황승호 쪽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순리대로 간다면야 1번, 7번, 2번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정종교를 지켜줄 마음이 있으면 임채빈은 3번, 3차권까지는 지켜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1번, 7번, 2번, 3번 경주권 단연 돋보인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황승호 때문에 정종교가 너무나 좀 서두르는 경쟁을 펼쳐나간다면 황승호 때문에 임채빈 직선에서 크게 나가요. 정종교 3착이 아닌 4착으로 밀려나게 된다면 1번, 7번, 3번은 공략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1번, 7번, 2번 쪽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1번하고 2번, 1번하고 7번 그야말로 1번, 7번 같은 경우는 극저배당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이런 편성에서는 타협점이죠. 1번, 7번, 2번 3복 경주권을 공략해 나가시는 것이 좀 더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3복 경주권도 기껏 해봐야 1.2배 정도 형성이 될 가능성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특성급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항체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플레이스토어에서 경륜항 KR레싱 검색 후 다운받으시면 핸드폰으로도 또 PC로도 동일한 경륜항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번 회차도 경륜항 착실하게 준비 잘 해놨습니다. 많은 사랑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